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토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머니왕 1부에서는요, 두 분의 MTNW 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분석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채워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자, 먼저 우리 조은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순서를 또 열어주실 겁니다. 매크로 시장 분위기부터 맥점에 있어서의 기술까지 지금 하나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이제 미장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또 앞으로 매크로 시장 바라봐야 되는 건지, 사실 이번 주 눌림의 원인이 됐었던 것이 다 뭐 미국, 달러, 환율, 채권 금리 그리고 중동 리스크였거든요. 결국엔 다시 한번 확증되는 건지, 그렇다면 지수는 무게가 더 하방으로 실리게 되는 거 아닐까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떠나보시죠. 조은중위원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요, 진짜 변화무쌍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고점에서 오니까 정말 신기하게 터질 게 터지는 느낌으로 많이 이제 상방보다는 지수에 따르면 상방보다는 좀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꺾여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려져서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했던 거 이제 조금 팔고 가야 돼 이런 생각도 있고요. 참 고민스러운 그런 그런 구간이죠. 예.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자면은 뭐 지수는 큰 폭 조정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3주 연속 주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음선이 나오면서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힘든 3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소용돌이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앵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변수, 또 뭐 국내에서는 총선 이슈도 있었고, 예, 그렇게 좀 힘든 장이었는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음봉이 세게 나올 때는 소위 말해서 정신적으로 패닉이 오게 됩니다. 주관상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종목 장세는 지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에서도 섹터별로 순환 장세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예, 말하자면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전력 인프라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예, 이것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종목 장세는 계속됐다는 거죠. 또 방산에서 상당히 좀 튀어나오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코처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AI에서는 요즘 이제 AI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AI에서 뭐 SP 소프트 같은 거, 예, 금요일 날 그 어려운 장에서도 멋지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예,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이제 밤사이에 딱 미국 시장 보고, 아, 이거 또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 지수로 봤을 적이에요. 당연히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제 금리 CPI가 자꾸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금리 면에서 3.5 가니까 물가 지수가 여전히 좋고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소프트 랜딩, 경기가 식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거시적인 접근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이렇게 뭐 주락펴락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크로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금리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CPI 지수 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0.25% 그 제로 금리가 1년 10개월 동안 미국에서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5.5%가 불과 5,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년은 우리가 꿈을 깨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5, 6개월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빨리야 6월 달이라고 그랬죠. 근데 6월 달도 그 CPI 때문에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높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또 유가도 높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지수는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수는 어려운데 핵심 포인트는 그래도 성장주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주로 접근할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뭐 지수는 이제 제한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그래도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또 AI, 바이오테크놀로지, 로봇 뭐 이런 쪽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로 보실 때도 많이 오르고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지금 와서 그 추세 매매를 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그런 장에서 추세 매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대표적인 PL 옵티스 같은 거 그렇게 여기저기서 회자되고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30, 40% 빠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분 그렇지 않으시면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날 거예요. 지금은 성장주에서 덜 오른 종목들, 뉴스에게 나오기 전에 황금 맥점에서 잡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점 매수해서 또 고점 매도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미국 시장 내렸다고 겁먹지 마시고 하여튼 뭐 다음 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일부 또 반도체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로봇 이런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 방송은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모두에서 인사가 빠졌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천차만별 다 각양각색입니다. 뭐냐면은 이 하루 종일 컴퓨터에 붙어서 매매하시는 분들, 예? 또 아주 묻어놓고 몇 년을 몇 개월을 두고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직장 다니시면서도 그냥 또 재테크하시면서 적절히 매매하시면서 수익을 구하시면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그동안 아무리 전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급등주, 테마주, 실효성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힘들어지신 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좀 단단히 또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그렇다면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다음 주로 펼쳐지기는 하는데요. 위원님,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날 때 아무것도 손을 못 쓰고 바라만 봐도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좀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주식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현금 가지고 있고 적금 넣는 게 낫죠. 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포모 신드롬에서 약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 사면 뉴스는 나오죠. 예. 야, 내가 저거 놓쳤으니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맥점 매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AI를 비롯해서 이제 패러다임을 움직이는 종목들에서 그때는 이제 반도체에서 제가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것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선도 기업들, 소위 말해서 구조적 성장주에서 소위 말해서 그 블루오션에서 위너들이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흐름이 좋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AI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AI를 지원하기 위한 그 반도체 거기에서 다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 앵커님. 네. 사실 그 AI가 모든 걸 쏘아는 모멘텀이 했잖아요. 근데 맞죠. AI가 국내에서는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말하자면 셀바스 AI라든가 셀바스 헬스케어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시장을 잘 들어보세요. 초기에 성장주 초기에는 우후죽순처럼 무늬를 가지고 다 움직여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IT 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좀 주식 오래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다음, 새로운 기술, 장미디어, 사이버텍 홀딩스, 엠파스 거기에서 지금 네이버 살아남은 게 뭐예요? 처음에 네이버 살아남고 다음은 카카오한테 인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면 AI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 뭐냐면은 엊그제 제가 이제 특집 나와서 종목 상담을 하는데 셀바스 헬스케어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높게 사시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런 성장주도 볼 때도 굉장히 옥석 가리기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AI에서도 그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애플에서요. 그 스티브 잡슨이 처음에 우리의 혁명을 가져왔던 게 바로 뭐죠? 이 스마트입니다. 이거 스마트폰. 이거에서 이제 성장 동력이 바로 성숙기에 접어들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뭘 들고 나오죠? AI가 반도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AI는 우리가 이제 거대 물결인데 거기에서도 사실 국내에서 냉정히 얘기하자면 주가라는 것은요, 나의 바람으로, 나의 꿈만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죠. 그럼 거기서 될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네이버도 하다가 조금 이제 미국한테 소프트웨어는 주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가 바로 이제 저희가 한 게 바로 이제 SP 소프트 같은 건데 말하자면 그러면 AI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볼까요? AI가 얼마나 큰 혁명인지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픈 AI가 선두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엔소로피라든가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역시 선두가 바로 오픈 AI다. 그럼 오픈 AI에서 개발한 게 뭐죠? 바로 소라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큰 혁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눈이 덮여 아름다운 도쿄 도시는 매우 분주하다. 카메라는 번화한 도시를 도시 거리를 따라 움직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화려한 벚꽃, 꽃잎이 눈속에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요, 이것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이런 지금 영상이 나오죠. 이건 진짜 혁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이제 AI는 우리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국내 기업들이 뭐냐? 바로 SP 소프트가 저는 대장으로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SPLA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이센스를 7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생성형 AI 코파일럿이 있는데 이 기반이 바로 챗 GPT예요. 물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라든가 이미지를 구현할 때 전력이요. 아까 텍스트보다도 챗 GPT보다도 얼마를 더 먹어요? 60배를 더 먹어서 전력 인프라들이 오르는 거예요. 주식 투자,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자꾸 그와 되는 연관된 사업, 그러니까 밸류 체인 업체들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SP 소프트는 아까 저 무방 주제도 나왔으면 상한 6방을 저는 맥점 마디마디에서 터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바로 SP 소프트 일간 차트입니다. 금요일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막판에 이렇게 지금 상한가가 나오죠? 그때 뭐 제가 이제 스팟 무방했을 때 오후에 그런데 이 맥점에서 잡아야 제대로 수익 나는 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을 수 있겠고 사실 이제 또 이것을 서포팅해서 반도체가 필요하죠.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 내에서도 결국 순환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GPU 쪽, 그 상징적인 게 HBM이죠. 그 다음에 NPU, On Device AI, 디자인 하우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뉴로모픽,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 상승을 이뤄요. 그래서 반도체도 많이 오른 종목들 하는 것보다도 역시 아까 말씀 눌림을 주는 종목들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HBM에서 탑3가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예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많이 아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습니다. 투자액이 많거나 아까도 제가 투자 생각에 따라서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투자액이 많거나 진짜 스테디하게 롱텀으로 보실 때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거고 내 계좌 수익 우량주면서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던 게 바로 한미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강조해 드렸는데
물론 아침 방송에서도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그러면 대장이 뭐냐?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거예요. 우리 화선앵커님, 제가 이 종목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도 한미반도체는 일단 기업 문화에서요 상당히 뛰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이 CEO가, 이건 모르셨죠? CEO가 직원들한테 앞으로 5년 동안 나가지 마라. 내가 보상해 줄게. 그만큼 자신을 갖고 자기가 또 회사 주식도 사면서 맞아요. 스톡 옵션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참 주식은 잘 들어보세요. 네? 셀레버리라고 지금 이제 그 상패 그 존망의 기로에 있는 그 맞아요. 회사 CEO는 뭐냐면은 빵 공장? 아니야. 네. 그 약물 전달을 빨리 네네네. 한다는 그 바이오예요. 제가 한번 에피소드 말씀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분은 여의도 치킨집에서 주주들 모아서 치킨 파티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공식 뛰었어요. 거의 매일. 예를 들어서 어떤 빅팜하고 회사 지명도 없이 네. 응? 우리가 뭐가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협의 뭐 그런 그 예정이 돼 있다. 그 회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업 문화, CEO 마인드를 보게 되면 이것도 투자에 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잡느냐? 바로 이 자리에 했어요. 이거 거의 텐버가 나올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래 오래됐었던 시대라도 최근 잡은 게 1월 말에 잡아가지고 이것도 160% 정도 수익이거든요. 이게 바로 H집에서 대장으로 간다. 대장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솔루션 업체에서 가온칩스, 제조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또 뭐 에이지 랜드,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거 뭐 구분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가온칩스도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죠. 제가 참 보람있게 생각하는 게 한미 반도체, 가온칩스, 우리 방송이라든가 증권방송에 크게 회자가 안 될 때, 저는 이것이 상장할 때부터 가온칩스 같은 이거 되는 회사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하고 ARM, 베스트 파트너니까 기술력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850% 오르고 이것도 멋지게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그럼 뉴로메픽에서는 뭐냐? 역시 이제 보면은 에이직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참 이게 자람 테크놀로지는 제가 그 마디마디 하여튼 3번을 공략해서 하여튼 거의 상한가 이것도 한 뭐 4-5번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디마디입니다. 맥점에서 저점에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보게 되면은 이게 자람 테크놀로지 차트예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반도체. 지금 여기서 매수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람 테크놀로지 공략할 때도 어느 때문에 처음에 공략이 이 포인트인데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사실 직장생활에 바쁘고 또 주말에는 애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좀 검증된 뭐 꼭 저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의존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공부하시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이때 제가 맥점에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3연상 뽑았거든요. 또 이때 음봉 세계에서 또 상한가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다코스로 부상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소외가 역시 이렇게 맥점을 잡으니까 좋은 수익을 주더라. 이 지수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은 또 하나 보실 게 뭐가 있냐면 유리기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매매 기술이에요. 필옵틱스가 사실은 시세 대장이에요. 마치 한미 반도체가 HB에서 대장인 것처럼. 그러면서 좀 이제 시가총액 큰 게 SKC하고 삼성전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한 게 SKC예요. 이거 뭐 금년 하반기에 뭐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로 미국에 그때 어떤 회사하고 합작이 됐는데 제가 순간 잊어버렸는데 SK 앱솔릭스가 있어요. 합작해서 조지에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2025년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그러고 삼성전기가 이것도 이번에 그 CES에서 처음에 선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2년 후에 양산한다. 2025년 시제품을 만들고 로드맵을 내놨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 이오테크닉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회자가 많이 된 종목이 뭐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늘 방송마다 나오고 뭐 여기서도 추세 투자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는가 보야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얼마 내렸어요? 35%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 대표에게 3,000당 제약 차트하고 이 차트만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절대 못 쓰게요. 내 계좌 수익을 많이 내시려거든 이미 회자되고 나를 자꾸 혹시라도 이 빨간색은 저한테 달려들지 마세요.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매매 기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 주에서 특히 이제 보셔야 될 게 로봇 섹터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AI가 못 가서 SP 스포츠가 상한가 갔거든요. 이제 로봇도 결국 다 서큘레이션 순환인데 그동안 반도체에 밀려서 전력 인프라에 밀려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로봇도 우리가 가야 될 패러다임이다.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걸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에서는 휴머노이드 AI 그루트를 선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양팔 움직이는 그런 로봇도 선보였다.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 최근 로봇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KNL 시스템, 이거 유압 로봇이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전동 로봇보다 이것이 힘이 10배가 세고, 이미 이런 것들 액추에이터를 어디에서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납품한 이력이겠다. 엔젤 로보틱스, 이것도 거의 바닥권인데 LG전자에서 지분을 6.4% 가지고 있다. 이게 다 웨어러블 로봇이거든요. 이런 쪽 한번 공부해 보시자.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바로 엔젤 로보틱스. 이 종목은 그때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상장할 때 거품을 껴가지고 위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5위에 사가지고 그냥 5장에도 55% 상승한 그런 거 있고, 또 이때도 이수연 밑거래에서 뭐 그냥 당일출 23%, 또 엊그제도 음봉 5개짜리에서 공략해서 뭐 좋은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는 또 바이오도 보실 때가 됐어요. 바이오도 잘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회계감사 보고서 못난 회사들이 많아요. 관리, 그러니까 특례 상장했다가 3년 동안 자본 잠식을 해가지고 50% 이상 그냥 법인세 내기 전에, 그러니까 차감 전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도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이미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꾸준히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바이오, 큐르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이제 알테오젠인데 우리 화선예크는 처음에 방송할 때 추천드려서 600%난 그런 종목이고, 여전히 글쎄 여기서 강하게 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만약에 알테오젠이 좀 부담스럽다면 큐르셀 한번 차트를 보세요.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저는 이거 하반기에 큐르셀을 한번 그 안발센 효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조언 드릴게요. 네, 포인트들, 시황,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군에 대해서 온도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 종목 한 종목 포인트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번 주 움직였었던 종목들 어떤 부분 맥점 잡으셨는지. 성공 투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외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선구자가 외롭잖아요. 제 선구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고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나오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수학으로 따질게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방 때도 가끔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수학으로 말하자면 변별력이 있는 건 2는 2, 2는 4, 구구단 위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구구단 같은 건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많이 회자되고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은 이해하기 쉽지만 나한테 큰 시세를 못 줘요. 특히 그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뉴스 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잘해야 조금 수익 나시고 아니면 늘 고생하는 편이죠. 대표적인 필요 옵티스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방 때도 저는 여기서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이익이 크고 경고음을 날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계속 집중하죠. 예,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면 뭐냐? 남들이 안 볼 때. 아까 와서 철지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는 건 뭘까요? 음선 났을 때. 그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내렸을 때. 그래야 계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보게 되면 4거래일밖에 없었어요. 선거도 있고요. 정말 음선으로 마감해서 굉장히 힘드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분 좋았다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된 종목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저 또 뭐 좋은 정보 저 선장 뭐 지난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양양음 패턴이에요. 양양 패턴? 우리 화선님께님 뭐죠? 양양은? 네. 오.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상위 95%들이 뭘 좋아할까요? 장대 양봉, 뉴스 나오는 거, 이격 많이 벌어진 거, 소위 말해서 달리는 말에 옳다는 그런 종목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음선 요소 때 해서 이것도 자람 테크놀로지 27%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이지랜드가 있어요. 저도 참 이 종목 뭐 큰 수익도 냈지만 최근에는 고민스러웠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삽니다. 음선 3개 했을 때. 그 어제 같은 장에서도 안 좋아서 역시 VI가 났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VI 또는 상한가를 뽑아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미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저희 주력 포트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양음양 패턴에서 포착해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16% 수익 났다. 자, 시청자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때 뉴스가 나왔나고요? 안 나왔죠. 이제 오른 다음에 늘 뭐 증권방송에서 밤방송에 됐던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나실까요? 크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한번 잘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잡냐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선 3개 났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매수하니까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가온칩스를 공략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때 장대 양봉 나오면 오늘의 인사이트 종목 가온칩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온칩스가 좋은 개벼 하고 따라 다녀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이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음선 3개짜리 많이 내렸죠? 그래서 한 14%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KENR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로봇 새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다 양, 양, 5일선 아래에서 양양 패턴을 노려라. 특히 도지는 그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고 수익을 주더라. 이것도 VI 걸리면서 14% 올랐어요. 글쎄 이거 뭐 적다면은. 근데 여러분 또 말씀드릴까요? 아까 PL 옵티스트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차트, 고공행진하는 거. 그 무서운 바보 같죠? 그러면 거기서 고점에서 매수했으면 그게 30%에서 40% 빠지는 종목인데 이것은 여기서 빠져서 얼마나 빠질까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거 뭐 여기서 별로 안 오르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계좌 수익을 보시라고요. 이거 봐요. 34% 빠지는 종목. 그 종목을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면 50% 기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매매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왜 그러냐.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요. 그래서 KNR 시스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에코마케팅이 있습니다. 에코마케팅도 제가 이거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고, 낮 방송에 들고 나온 건데, 상승의 플랫폼이죠?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가 나오네요. 이것은 황금백점 전략 넘버1입니다. 이평선 밀집에서요. 이것도 13%예요. 안정원장에서.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SP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선 다음에 여기서 도지가 나오죠. 자, 제가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또 AI가 갈 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굉장히 강한 파동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조주의 단계, 뭐냐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 조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래량 바닥을 이루면서 팔을 사람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금요일 날 멋지게 상한가 왔습니다. 금요일 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선주 제외하고 상한가 나온 게 3개예요. 그중에서 상한가도 레벨가 있는데요. 우리는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겉모양 상한가가 아니고 제대로 계좌 수익이 연결되는 이런 상한가를 시연할 수 있었다. 바로 SP 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0당 제약이 되겠습니다. 3,000당 제약도 이것도 이제 봐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PL 옵티스하고 이거하고 우리 공부하시기.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이때는 관세 법칙에서 움직여요. 그때는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있잖아요. 진짜 악성 루머가 됐던 사실이든. 그래서 기술적 분석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때 매수했죠. 그런 자리에서 어려움에도 역시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많이 공부하셨나요? 예, 좀 더 디테일한 것은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2부 떠나보시죠. 심화 시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종국 위원님과 함께 심화 시간 넘어가서요. 우리가 배웠던 그 맥점 적용해서 종목들 봤다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지 같이 흐름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뭐 한 말씀 저는 늘 뭐 30년 지기로서 여러분들 또 직장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더 직장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누구한테 할 공통대로 적용될 거예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때로는 고독해 주십시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십시오.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좀 심화학습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째, 이제 기업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에 먼저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였죠.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처음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들고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건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것도 결국 주식은 아니라 내 계좌의 수익률이 이거거든요. 첫째는 비중이고요. 그 두 번째는 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 오해하세요. 야, 단타 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황금 맥점 전략은 당일에서 5일 내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승 흐름이라는 게 바로 독보적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포착됐는데 이때부터 305%예요. 이거 현실성이 없어요. 그럼 가장 결정적인 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상승 다음에 누르면서 일선 밑꼬리 패턴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지금 169%나 올랐고 여기서만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일선 밑꼬리 패턴, 음봉 3개에서 이때 포착했거든요. 이것도 122%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그다음에 LX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LX 일렉트릭 같은 것도 HD 현대 일렉트릭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를 처음 잡은 게 언제냐면 1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결과론적 얘기인데 이렇게 올랐다. 결국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죠. 혹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두고 계시면 이제는 조금 수익실한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도 드릴게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삼화전기가 있습니다. 삼화전기도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이거 한번 배우십시다.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평선 밀집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은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왜 SP소프트가 상한가 갔을까요? 조주의 단계에서 지나서 그 다음에 점핑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엔캠이 있거든요. 엔캠 한번 보실까요? 예, 엔캠도 역시 이것도 뭐 2월 8일 날 멀지 않아요? 2월 8일 날 이때 마대에서 포착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포착한 게 3월 25일에 또 한번 포착이 됐는데 이러면서 두 번씩이나 포착해서 한 108%,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포착한 75% 정도 수익이 났다. 최근에 이제 또 황반 변속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큐라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실래요? 이평선 밀집이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수하시면 가급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 잘못하면 낙상하면 크게 다치잖아요. 안전하게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 패턴에서 기간주 정도 가다가 그다음 90% 이상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신성 델타테크,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바이블입니다. 양양 패턴을 노려라.
예,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이거 뭐 제가 아까 뭐 텐베거 나오는 게 이제 좀 있으면 한미 반도체 가온칩스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거의 근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성 델테크가 투에네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된 것은 차치하고 이때부터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최근에 결정적으로 한 게 이 자리예요. 양양음 패턴. 이거 여러분 이게 바이블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양양음 패턴에서 고점에서 40% 빠졌을 때 공략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습니다. 뭐 기업 내용 잘 아실 테니까 이것도 역시 저점에서 잡아서 한 뭐 125%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까 잠깐 보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것도 최근 것만 해도 160% 뭐 텐베가 나올 겁니다. 텐베가 나서 오래된 거 아니에요. 작년 정확히 3월이었습니다. 딱 1년 만에 뭐 정말 살찌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YC캠 같은 종목이 이것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에서 소재 쪽이거든요. 이거 포착한 게 어디냐? 양양음 패턴이죠. 그러면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물론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것도 한 뭐 트리플 가까이 수익이 났네요. 사실은 가장 큰 대장 종목이 뭐냐면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HB 현대일렉트릭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미국 그 변압기라든가 개폐기 이런 데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서 이것도 제가 뭐 아침 방송, 낮 방송 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가지고 한 238%나 올랐네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저점에 잡은 거다. 또 하나 HLB 제약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되게 요즘 회제도 좋아하시던데 이런 것도 또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일어났다. 128%. 저는 개인적으로 HLB 그룹주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이크 매트리얼즈가 있습니다. 레이크 매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게 3스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만들면서 단기간에 75%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굉장히 그 회자가 된 그런 종목들이 있죠. 예, 그게 바로 뭘까요? 예,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것도 제가 뭐 무반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평수 밀집을 때 매매하는 거예요. 뭐 고공에서도 좀 뭐 시세가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들락날락 할 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좀 아슬아슬하죠.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이평수 밀집의 저점에서 포착이 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해드릴게요. 에이직랜드가 있습니다. 에이직랜드 이 종목 12월 11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마디마디 좋은 수익을 냈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이따 제가 무반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19번을 공략해서 실질적으로 누적 수익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예, 지난 또 금요일까지 멋지게 이제 공략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뭐 이 종목이 그 뉴로모프에서 별로 못 올랐거든요. 이것은 다이버전스가 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주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대로 양봉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뭐 누른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는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아까 좀 전에 공부하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는 벌써 12만 원까지 거의 가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11만 원 정도 일단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도 반도체 한번 월요일 날 어떻게 흐름이 이런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종목. 예, 바로 SP소프트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 보면서 횡보할 때는 크게 안 빠졌죠? 근데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한 21,500원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진짜 좋았죠. 언급해 주셨던 에이징랜드도 흐름 좋았고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였고 SP소프트 어제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어떤 종목을 또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까 싶은데 위원님.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따라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기대감이 좀 많이 들게 하시는데, 네. 예, 이제 바이오 봐야 되는데, 저는 지노믹트리도 뭐 한 우리가 아침 방송 한 120% 넘게 수익이 났는데, 다시 한번 자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가격별로 제가 무반에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지노믹트리입니다. 목기를 굉장히 잘 보이는 종목이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잠시 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시 20분경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년 농사 지키기도 힘들고 좀 개인 투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SP소프트를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렸을 때 함께 동행하셨다라면 3년 농사가 뭡니까? 한꺼번에 끝냈을 겁니다. 제가 아픈 계좌를 가지고 특히 직장 다니시면서 실효성 테마 고점에서 상한가로 추종하면서 매매하신 분들 많이 힘드신 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로 행복한 동행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스페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지 마시고 종목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SP소프트 상한가 6번에 의해서 다음 또 제가 아주 좋게 보는 종목이 있어요. 하나만 잠깐 힌트만 드릴까요? 예,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1년 동안 이익이 나는 게 2억 5천이에요. 근데 주가는요, 지금 5분의 1 토막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런 종목들 주제로 모실 겁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좋은 정보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머니왕 1부 이제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참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데 결국 우리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면 어떤 부분 포인트 잡을 수 있을까요?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민이 돼요. 사실 너무 1분기 좋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해야 되는지 우려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종목은 또 좋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종목들 하나씩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정리부터 해본다면요? 시장이 이렇게 또 안 좋은 것들은 또 예측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3월 달 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일단은 예상을 드렸는데 예측대로 이제 4월 달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가 이제 더 고민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수익이 안 나는 구간에서 시장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위안을 삼는 것뿐이지 계좌의 위안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삼화전기, 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전기와 전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삼화전기가 지금 이제 포착된 이후에 77%나 올라갔는데 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사셨다고 하면은 거의 한 25%에서 30% 가까운 수익을 내셨던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전기, 전자가 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삼화전기를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죠. 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바로 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2021년도에 고점에서 38,500원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이 38,150원이니까 2021년도 고점에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항대가 없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회사의 주가로 보면은 가장 좋은 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지난주에 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도 매수가 가능한.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에 착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탈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조정을 받고서 올라갈 때 사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탈한 게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때는 5일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은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화전기 주봉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거래량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바닥권에서 작년 12월 달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주봉상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이 대량 거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대량 거래가 실리긴 했지만 여기에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의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력제장치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고점을 거의 찍은 듯한 모습의 종목들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별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자, 다음 종목은 LS 일렉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일렉트릭, 뭐 전기 전자가 영어로 붙었을 뿐이지 이것도 똑같이 전기 전자 쪽이죠. 특히나 이제 LS 그룹 쪽의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붙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가장 핫했던 그룹주가 바로 포스코 그룹이라고 하면 올해 가장 핫할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그룹은 바로 LS 그룹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똑같죠. 지난주에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자리에서 매수하셨다면은 바로 이번 주에 3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장대 항봉을 만들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2만 원의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어 있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바닥에서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다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12만 원이라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고점에 나왔을 때 매물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장대 양봉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15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대신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도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한 달 동안에 67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도 238억에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게 지금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린 이후에 벌써 43% 이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확연하게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거래량 그리고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죠. 네, 거래량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이전 고점을 보시면은 거의 한 14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치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YC캠. 네, YC캠은 유리기판 종목인데요. 유리기판 종목 지금 올라가는 이런 구간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유리기판 쪽의 종목들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의 우리 물량들 그것들은 아마 최근에 이제 조정받으면서 내려온 구간 많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지만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YC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량들은 지금 정고점을 찍은 상태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종목들을 아마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겠다. YC캠 포함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진엔텍인데요. 우진엔텍이 원전 SMR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피크를 찍었을 때가 이제 단기 고점이죠. 그래서 이 고점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에 대한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구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차익 실현들이 하고 나오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구석유인데요. 네, 지금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의 물량을 받아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그 유가에 대한 공급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급등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이란이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란 공격에 따라서 뭔가 유가가 더 급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항공모함을 지금 투입을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란 쪽에서 바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그 정도의 공격 시기, 공격 기간이 공격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석유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봤을 때는 국제유가의 흐름 자체가 중동 지역의 그런 불안 증세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네타냐후의 총리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떤 생명의 걸림돌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흥고석유 그리고 중화에너비스 그리고 한국석유 같이 묶어서 유가의 급등락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중동 지역의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흥하해운인데요. 중동 지역 불안 증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흥하해운도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고점의 어떤 이격이 좀 크기 때문에 5,300원의 전고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5,300원까지의 어떤 움직임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대주주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대주주의 물량도 6.7% 정도 그런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워낙 대주주의 물량들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도 물량이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진행 상황이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화에너비스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중화에너비스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상한가 간 이후에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화에너비스는 석유라든지 LPG를 판매하고 있고요. SK에너지의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서울 경기와 인천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지금 아마 이 국제유가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흥구석유가 가장 유가에 대한 탄력들을 받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흥구석유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석유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중화에너비스, 한국석유 다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 지금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확전 양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확전이 됐을 때 아마 그런 확전 양상에서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자체가 확전 양상을, 그래서 미국까지 포함을 시켜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가 중간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전 고점, 중앙에너비스가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우리가 거래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 최고 피크점을 찍어서 매도가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훨씬 더 늘겠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제가 한국석유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국석유도 똑같이 지금 중앙에너비스와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주봉 상태인데요. 자, 이 10월 달의 주봉 상태 고점을 보면은 31,950원. 지금 현재는 25,200원대이기 때문에 한 3만 원대 부근까지는 29,000원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국제유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천연가스 관련주, 우리가 LPG 가스라고 하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후발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SDN이라든지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의 덤핑 상품들에 대한 옐런 재무장관이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그 지원금을 축소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뭐 이번 주에 한번 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받았을 때 공략하기 좋은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회사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도 하고 있고요. 뭐 시공 설계, 관리까지 전부 다 토탈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에너지를 보시면요. 자, 대명에너지 지금 현재 거래가 서서히 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해 가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15,000원에 위치하지만 바로 이제 2만 원 정도가 저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가 뒤에 붙으면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고 있다. 변압기랑 개폐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장 고점 이후에 거의 지금 주가가 5분의 1까지 내려온 시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5분의 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쪽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3거래일 동안 거래가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한가 한번 간 이후에 우리가 이 구간을 이제 하프 조정 구간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전체 몸통으로 봤을 때 이 중간 지점, 대략 중간 지점 가격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올라가는. 네. 이걸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N자형 파동까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우리가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늘상 말씀드리는 이런 영망치 형태의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 네, 이런 구간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죠. 여기서도 바닥에서 영망치 대량 거래가 나온 이후에 피크를 찍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로 봤을 때 이런 주식의 사이클이 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주식의 사이클에서는
지금이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이 제일전기공업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뭐 여러분들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거기서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큰 피크를 찍고 몇 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구리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AI가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전선, 케이블 이런 것들이 더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그 시세들이 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보니까 연기금이 한 31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에 관련된 수혜주다. 그래서 뭐 전선자가 들어가는 애들, 전기가 들어가는 애들, 전자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이 움직이고 있죠. 자, 대한전선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전력 관련주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거래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계속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도 끝났고, 네, 유상증자가 꼭 하락을 의미하지 않고요. 유상증자 이후에도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전선은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매출도 크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재차 우리가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활의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어떤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인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이 총선에서 이 관련주의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서 아마 그와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꼭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런 분위기로 해서 가는 거죠. 주가라는 게. 어떤 상승 모멘텀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라든지 그리고 또는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과거에 움직였던 주가의 행태라든지 이런 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써니전자가 굉장히 바닥거래에서 대량거래들이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수정 진동자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정치인 관련주들이 총선이 끝났는데 오히려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자, 써니전자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권에서 영망치 대량거래 이렇게 실렸죠. 거의 뭐 1년 만에 거의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아마 특정 정당이 패배함으로써 그 특정 정당이 당대표를 뽑든지 아니면 뭐 비대위로 가든지 뭔가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치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원택은 최근에 이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APR이 상장하면서 APR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매출이 워낙 큰 회사가 상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런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갑자기 다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 8월 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9%나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06%나 성장을 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금 매출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중국 쪽 매출을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 중에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하면은 화장품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화장품도 우리나라 화장품에 버금갈 정도로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화장품은 어떤 특별한 그런 테크닉을 요구하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작은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미 기술력을 다 앞섰다, 뭐 많이 따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중국 화장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출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일봉 차트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작년 이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죠. 그죠? 이런 대량 거래가 최근에 요 날이 이제 3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1,540만 주의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거래량인데 이 창사 이래 최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물량들이 줄고 있죠. 그 얘기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 그러나 지금 이 구간에서 아무 때나 사도 최소한 이 바닥권, 지금 보시면 8,500원에서 최소한 50% 구간까지 움직일 수 있다. 뭐 대략 한 1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자, 지금 이제 서서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조정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훨씬 더 출렁거리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택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2주째 거래량이 확 줄었죠. 뭐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매수했을 때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작년 8월 28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구간은 창사 이래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방에서 치킨 이벤트 3마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4월 달에 예견해 드린 대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죠.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과 방법, 이거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상 위원님과 가깝게 이제 뭐 시황부터 그리고 언급 주셨던 종목들 같이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하고 가죠. 다음 주에는 어떤 게 또 주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CPI가 문제였는데 네. CPI가 문제인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중동 지역 불안 정세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끝나면 빅스 지수가 16%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란에서 공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의 하락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환율이 또 급등했습니다. 어제 1.13%나 급등하면서 1,385원, 거의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1,400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일단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일단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좀 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미국의 3월 소비자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텍사스주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이죠. 그리고 화요일 날 또 3월 달에 산업 생산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고 또 수요일 날 연준의 베이지뷰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 중동 지역 불안 증세에 아마 다 묻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리스크 대응할 건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동 쪽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들려오는 외신은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는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종목들 한번 보겠는데요. 어제 알테오젠 3% 오르면서 반등에 있어서 그 길을 잡기도 했습니다. 사실 쭉 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걸까 싶었는데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제 알테오젠이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거래량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량. 거래량으로 예. 이 종목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또 살 것이냐 이걸 판단하고 있는데 고점이 지금 22만 5,500원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고점에서 물량이 매도가 빠져나가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월 25일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 블록들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 블록들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사실 블록들 이후에 물량이 크게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1,352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은 이런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그 기술,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술 수출을 4개 업체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ALTL9이라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임상 3상도 지금 탑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호재, 그리고 테르가제에 대한 식약청 허가가 거의 임박했고요. 그리고 인성장 호르몬제도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그런 약품들이 호재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다른 호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거래일 동안 올라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한 17만 원 살짝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치고 나간다면은 저점을 완전히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22만 원 이상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과는 홀딩 관점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20만 원까지 일단 내다보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 차트 수급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께서 언급 주신 대로 저희 대응책 챙겨보겠고 비슷한 종목으로서 제약바이오 HLB 보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곳곳에서 그래도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도 현재 흐름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 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HLB는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5월 달까지 그렇죠. 무조건 버텨야 된다. 네, 아직 호재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테오젠에서 이미 전력을 보여줬죠. 호재가 나와도 그 이후에도 상승을 했는데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흐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기회가 없어지겠죠. 지금 HLB는 이제 5월 달까지 우리가 FDA 승인을 기다려 봐야 되는데 FDA 승인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립이 병행요법이 전환치료제로서 뛰어난 약효를 지금 보이고 있고 수술 전후의 요법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간암 보조요법이라든지 TACA 병행요법이라든지 이쪽에 3상 진행 중이라서 이런 쪽도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1차 치료제로서 허가 나오고 난다면은 다른 쪽에 글로벌 임상 3상이 다시 한번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그런 호재 속에서 고점에서 매도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일주일 정도 올라오는 그 사이에 HLB도 거의 바닥을 잡았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2주 동안에 조정을 받았는데 기간 조정 2주라는 거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횡보했다는 걸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 상승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주들을 같이 아마 연동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도 지금 12만 9천 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내려왔지만 최종적인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받고 LS 에코에너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꾸 위로 가려는 시도가 많이 그려졌는데 어제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이제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구간 맞을까요? 네, 이 종목이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찍기 전에 신사업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 사업 그리고 시토류 사업인데 시토류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해적 케이블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또 매출이 늘어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즘에 전선 케이블 이런 쪽에 그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LS그룹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S그룹 관련주 중에서
가장 안 오르는 종목이 바로 LS 에코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한 2달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고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고압 케이블을 덴마크에서 수주도 했는데 이런 수주도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시토류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토류에 대한 매출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7,300억인데요. 시총이 지금 5,500억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추가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은 목표가를 우리가 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라인 때 잡아주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튀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술을 지금 개발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맺은 네. 그런 업체 바로 센즈랩입니다. 네, MS의 애저 인프라를 활용하는 계획인데 이 애저 인프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컴퓨터 플랫폼과 그리고 인프라 트러스트럭처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그런 보안 기술을 넓혀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또 일본에다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에 대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저점이다. 지금 이제 월봉상 보시면은 창사 이래 지금 거래량이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이후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봐서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양음양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월 27일 날 1,672만 주의 거래가 터졌는데 이게 창세 이래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부터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입니다. 최근에 움직임 좀 크게 나오고 있죠? 관심 있게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제 시장이 하락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월 말에 예측을 해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태가 와야지만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측을 해드려도 그거에 대한 미리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대응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종목을 좀 압축시키고 그리고 현금화도 좀 시킨 다음에 이 시장을 대비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도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그리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올라가는 섹터들 네,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시장의 급등락과 상관없이 이번 주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대응 방법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대응법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왕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주말 사이에 정말 이 중독 리스크 뉴스는 많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함께 하면서 월요일 날 최적의 선택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